자, 그러면은 이제 이더넷의 헤더와 트레일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더 부분 먼저 볼게요. 헤더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한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은 사실 그 공식적인 이더넷의 헤더 파트는 아니고요. 그 이더넷의 헤더 파트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이 계층으로 따졌을 때 그래요. 계층으로 따졌을 때 이더넷이 사실 1계층과 2계층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열을 한 건데, 보통 우리가 이더넷 헤더를 얘기할 때 1계층은 빼고 그냥 2계층의 헤더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1계층 헤더예요. 1계층에서 물리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그 신호를 인식을 하기 위한 그런 처음에 보내주는 미리 보내주는 신호다. 즉 내가 지금부터 신호를 보낼 거니까 너랑 나랑 딱 타이밍을 맞추자.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디지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가 이제 1이 시작되고 0이 시작되는지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양쪽의 그 서킷 레벨에서 즉 회로들이 신호들을 받으면서 여기서부터 타이밍이 맞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1010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하나라도 틀어지면 또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1010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압 레벨이 인식이 정확히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용도로서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데 쓰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전압 패턴 우리가 아는 그 맨체스터 코드라든가 아니면은 MLT3 코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의한 어떤 전압 레벨의 패턴 변화를 보고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실제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값이죠. 이건 의미 있는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양쪽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그런 패턴이고 여기서부터가 의미 있는데 이게 뭐냐?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즉 이것을 받을 상대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의 맥 어드레스. 그 다음이 이걸 누가 보내느냐 하는 소스 맥 어드레스. 마치 IP에서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와 소스 IP 주소가 있었듯이 그때는 이제 IP에서는 IP 주소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IP 주소를 가지고 전부 다 판단을 하지만 이제 이더넷에서는 맥 주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와 소스 맥 어드레스. 이더넷에서 쓰는 주소죠. 그거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길 안내를 또 해줄 수 있죠. 이더넷에서는. 사실은 길 안내라기보다 동네에서의 그냥 전달이죠. 길 안내 개념보다는 그냥 전달 개념의 용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소스 맥 어드레스가 가만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PC에서 봤었던 이 주소가 되겠죠. 소스 맥 주소. 여기 보시면 이제 000C85450792D 그죠? 소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어떻게 돼요? 데스티네이션은 얼마입니까? 여기 써 있는 게 여러분 거 보면 돼요. 여러분 거 똑같아요. 얼마로 돼 있어요? 네? 얼마로 돼 있어요? 이거 보면 모르지. 저기 지금 내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안 보여? 여기에 이더넷 헤더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내가 이 마우스 포인터로 하는 게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요. 그죠? 예.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그냥 이거. 예. 얼마로 돼 있어요? 예. 올 F로 돼 있죠? FFFF. 이게 뭐예요? 브로드캐스트죠. 그죠? 그래서 ARP 리퀘스트는 어떻게 보낸다? 브로드캐스트 보낸다. 왜? 받을 그 대상의 목적지 맥 주소를 몰라서 그거 알려고 보내는 건데 어떻게 저기다가 받을 주소를 붙이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아 이 말 좀 들어봐라.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겠죠. 동네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같은 랜에 있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호스들. 얘네들이 그걸 받아서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면 바로 이 타입 코드를 봐야 됩니다. 타입 코드. 응? 여기 왜 안 써지지? 네, 타입 코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데?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근데 아무리 이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10이 무슨 값인지를 인식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어떤 값으로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럴까? 정의가 돼 있잖아요. 몇 바이트가 뭐고 몇 바이트가 뭐고. 그죠? 우리는 그걸 이거 눈으로 보니까 알지만 컴퓨터는 그냥 1010의 그냥 모음이에요. 그게 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값인지 어떻게 판단하겠어?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0x806이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ARP 메시지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1010이 막 써 있는데 그럼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ARP가 뭔지는 아니까 ARP는 앞에 뭐가 뭘로 돼 있고 앞에 몇 바이트가 뭐고 몇 바이트가 뭐고 몇 바이트가 뭐고 이게 다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RP라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바이트부터 몇 번째 바이트까지는 이건 뭐다. 그 다음에 몇 번째부터 몇 번째 바이트는 뭐다 하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쨌든 간에 ARP한테 넘기면 ARP는 그걸 다 아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고 여기까지가 뭐고 그걸 다 아니까 그걸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ARP한테 넘기면 그러면 ARP는 보니까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그래서 리퀘스트가 왔군. 그죠? 리퀘스트가 왔군. 그러면 리퀘스트가 왔으니까 누구한테 왔나? 타겟 IP 수가 이거네. 그러면 얘나 일단 브로드캐스트니까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ARP 요청이 왔으니까 이거를 다 NIC 이더넷에서 ARP한테 넘긴단 말이죠. 얘도 이더넷의 랜카드에서 ARP한테 넘긴단 말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ARP가 이제 이걸 보고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죠. 뭘 보고? 이걸 보고 아는 거죠. 타겟 IP 주소가 나네. 타겟 IP 주소가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니네. 얘네들은 ARP에서 다 버려요. 내 거 아니네. 이건 나네. 나한테 온 거네. 왜? 타겟 IP 주소가 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대한 맥 주소를 물어보는 거구나. 왜? 여기 옵코드를 보면 ARP 리퀘스트인 걸 아니까. 그걸 보고서 ARP 리플라이를 만들어야 되겠군 해서 리플라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더넷 헤더를 붙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까 그 마치 IP가 ICMP 메시지를 인캡슐레이션 할 때 그것을 누가 의뢰했냐? ICMP가 의뢰했다 해서 코드 값이 프로토콜이 0x1이 붙었었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 의뢰했느냐? ARP가 의뢰했다. 요게. 그죠? 그러면 이더넷은 그걸 받아서 나한테 온 거는 맞는데 데스티네이션이 브로드캐스트가 나한테 온 건 맞는데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지? ARP한테 줘야 되겠군 하고 그 페일로드 데이터 이 부분을 ARP한테 주고 ARP는 그걸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한다. 알겠죠? 질문 있나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어떤 일들이 각 계층에서 벌어지는지 이게 각 계층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어쨌든 이더넷에서 보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보낼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는 거는 이건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났을 때 그 오류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무결성 체크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 측에서 이걸 보고서
예,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 이것도 지금 다 설명을 해버리기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수신 과정에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설명했죠. 뭐 잡음이니 왜곡이니 이런 것들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신 측에서 이제 비트가 잘못 인식이 됐으면 오류가 발생한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결성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폐기합니다. 이더넷에서.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계산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공부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이 나면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ARP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실제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만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여기 안 써 있네. 써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레이어 1에서 여기 이걸 보시면 레이어 1에서 이더넷 포트로 이제 내보낸다. 뭐를? 이 프레임을. 즉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1010의 스트림들이죠. 그죠? 이거 다 1010 스트림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뭐 확대를 했을까? 이것도 뭐 1010이고 이것도 사실은 올 원이잖아. 그죠? 올 원. 예, 올 원이고 뭐 그런 거죠. 소스 맥 어드레스 이것도 다 1010들의 조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NIC에서 뭘로 돼서 10mbps면은 뭐 맨체스터 코드가 돼서 아니면 뭐 100mbps면 뭐 MLT3 코드가 돼서 뭐 등등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나간다 이거야. 1010으로. 그게 레이어 1이 하는 일이죠.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럼 1010으로 나가면 이제 그게 케이블을 타고 가겠지. 여기서 캡처 포워드 해보세요. 그럼 케이블 타고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로? 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로 들어와요. 스위치의 포트로. 알겠죠? 예? 그럼 스위치 포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ARP죠. 사실 스위치에서는 그 패킷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동이 되는데요. 자, 스위치에 들어가서 스위치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서 쇼 메가더스 테이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윗 화살표 누르면 이전 명령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맥어드레스 이게 뭐예요? 누구 맥어드레스요? 요 PC0의 맥어드레스죠? 얘 거죠? 이거 송신이죠, 송신. 이것이 2번 포트에 등록이 됐습니다. 즉 여기가 2번 포트였던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뭐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보면 여기 fast 이더넷 0/2라고 보이죠? 여러분들도 보이나요? 그런 게? 뭐 물론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번호가 어쨌든 2번 포트로 들어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용도로 쓰이냐? 예를 들어서 목적지 주소가 이런 프레임이 들어오면 스위치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리로 내보낸다. 바로 뭐예요? 그 동네에서 그것을 배달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스위치가. 이게 맥어드레스 테이블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서? 들어오는 프레임을 보고서. 그 들어오는 프레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얘의 소스 맥어드레스가 아까 인캡슐레이션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값이 이제 맥어드레스 테이블에 등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그 스위치의 러닝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닝, 학습이죠. 랜상의 호스트로부터 들어오는 프레임의 소스 맥 주소를 보고서 그 포트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포트에 이 맥 어드레스를 받는 호스트가 연결돼 있다 하는 정보죠. 그 정보를 나중에 이제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목적지 맥 어드레스 보고서 해당 포트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쓴다. 그걸 우리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한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로 돼 있어요? 이 프레임의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로 돼 있죠? FFFF로 돼 있죠. 그죠? 인바운드 들어온 걸 보면 FFF 아까 여기서 나갈 때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위치는 모든 포트로 다 내보냅니다. 왜? 이건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랜상의 모든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한테 다 보내야죠. 그러니까 다 보내요. 여기에 그런 설명이 있죠. OSI 모델에 보시면 어쨌든 여기 인레이어는 아까 이 PC에서의 아웃레이어하고 똑같고요. 이 밑에 설명을 보면 The frame source MAC address does not exist in the MAC address table of switch. 그러니까 스위치의 MAC address 테이블에 이 프레임의 소스 주소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아무것도 없었죠. show MAC address 테이블 했을 때. 그래서 switch adds a new MAC entry to its table. 그래서 스위치가 그것을 이제 MAC address 테이블에 새로 신규 등록을 한다. 등록했잖아요. 우리가 show MAC address 테이블 해보니까 등록됐죠. 그죠? 이 MAC address가 fastid의 0/2번 포트에 있다 하고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the frame destination MAC address is a broadcast. 목적지 맥 주소가 broadcast더라. 그래서 the switch process the frame. 어떻게 그 프레임을 처리하냐? 아니구나. 예. The frame's destination MAC address matches the receiving. 이거 뭐야? or device. 뭐 이렇게까지 the frame is 이 부분은 아닌데. 예. 스위치에서는 여기가 다죠. 예. 여기 the switch process the frame 해서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하냐? 모든 포트로 다 내보낸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레이어에 어떤 식으로 되냐? 이 패시드는 1번 포트, 4번 포트, 3번 포트, 5번 포트 여기에 1번 뭐 이렇게 해서 다 내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보시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스위치에서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지 않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지 않다. 그죠?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대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내느냐? 이제 브로드캐스트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포트로 다 나간다. 여기 보시면 모든 포트로 다 나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 3번부터는 네. 그죠? 여기에 보면 나가는 거 This is a broadcast frame. The switch sends out of the frame to all ports in the same VLAN except the receiving port. 그러니까 들어온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로 다 내보낸다 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자, 이걸 닫고 다시 capture forward 해보시면 어때요? 모두 나가죠. 그죠? 이게 브로드캐스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실제 그 맥 어드레스를 알고 싶은 이 타겟이 아닌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X표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브로드캐스트니까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목적지 맥 주소가 브로드캐스트면 나한테도 온 거고, 그래서 이더넷에서는 받아서 그걸 누구한테 넘긴다? 아까 봤던 0x806에 해당하는 ARP한테 넘긴다. 뭐를? 그 이더넷에서 페일로드를. 그러면 ARP에서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타겟 IP소가 내가 아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가 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 클릭하면 그래서 아이고 또 들어가 버렸어. 네, 여기에 디테일에 보면 디테일이 아니고 여기에 The facility receives the frame 그걸로 끝이군요. 예, 그 말밖에 없네요. 예. 좀 부실한데 뭐 들어온 거는 어차피 아까 거하고 똑같고요. 어쨌든 얘네들은 폐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폐기를 하고 얘는 PC2는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PC2는 네, 여기 왔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뭐 딴 말이 없네. 딴 말이 없고 이 디테일을 이 PDU를 보면 인레이어 이건 들어온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 말이 있어야지. 여기에 보면 the device decapsulator PDU from the Ethernet frame. 그죠? 이게 브로드캐스트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래서 decapsulate라는 건 이제 요 껍데기를 벗기고 여기서 껍데기라는 건 이제 얘네들이요. 포장 이게 포장이고 실제 페일로드 요거를 어디로 보낸다? 여기에 해당하는 ARP한테 보낸다 이거지. ARP한테 보내요. 그래서 ARP가 그걸 처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ARP는 그걸 보니까 프레임이 리퀘스트더라. 디테일에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코드가 1번이다. ARP가 보니까. 그러니까 리퀘스트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So, 그래서 the ARP request target IP address matches the receiving port's IP address. 그래서 그 받는 쪽에 NIC의 IP 수다. 타깃이. 즉 내 IP 수다. 그 얘기는 그죠? 이게 내 IP 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The ARP process updates the ARP table.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게 나한테 온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보냈느냐 하면 보낸 쪽은 소스는 얘가 보냈어요. 그리고 소스 IP선 이거예요. 그거를 자기 ARP 테이블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ARP 테이블에. 네,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쪽 상대방 PC죠. ARP 리퀘스트를 받은 상대방 PC에서 ARP-A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송신 측의 IP수와 맥 어드레스가 ARP 테이블에 기록이 됐어요. ARP 리퀘스트를 받은 걸 갖고. 알겠죠? 네? 이게 우리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봤었던 이 부분입니다. 여기 ARP 테이블이 생기는 거. 이쪽에서 ARP 리퀘스트가 오면 여기 쫙 생겼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ARP 테이블이 생겼다. 그 말이 여기 있죠. 네, 다시. ARP process updates the ARP table with received information. 그러니까 들어온 거를 갖고는 그렇게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했으니까 리플라이를 해줘야죠. 그래서 outlayer 그러니까 이제 리플라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the ARP process replies to the request with the receiving port MAC address.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한테 ARP 리플라이를 이제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ARP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뭐 똑같고요. 어차피 이더넷이니까 이더넷에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옵코드가 뭐예요? 이제 네가 요청한 거에 대한 응답. 그래서 2번입니다. 옵코드가. 옵코드 2번이고 소스 맥 어드레스는 이건 내 거죠. 이제는. 내가 아까 보면 PC2에 맥 어드레스가 있었죠. 그죠? 네. PC2의 맥 어드레스가 006047203275입니다. 보시면 아마도 똑같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죠? 예, 똑같아요. 맞잖아요?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소스 IP 주소 이제 53번 내 거. 그 다음 타겟이 누구냐? 이게 이제 그 내가 핑을 시작한 51번 PC에 대한 맥 주소와 그 다음에 IP 주소죠.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ARP 플라이를 만들어서 이제 이더넷한테 보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The device encapsulates a PDU into an Ethernet frame. 그래서 이제 이더넷 다시 그걸 받아서 다시 이더넷 프레임으로 만든다. 그러면 받은 페이로드의 앞에 헤더를 이렇게 나의 상대방 즉 PC 핑을 시작한 PC 079D 그 다음에 내가 보내니까 3H로 그 다음에 이것도 ARP니까 0x806 그래서 프레임 시퀀스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보낸다 하는 거죠. 이제
이제 이게 reply로 나가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더넷을 통해서 reply로 나갑니다. capture forward 하면 나가죠. 일로 들어왔어요. 그럼 스위치에 들어왔으니까 스위치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의 맥 어드레스가 또 테이블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에 다시 한번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위치에서 똑같이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해보시면 어때요? 이제 3H7로 그 PC에 맥 어드레스가 3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 것도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PC0와 PC2의 맥 어드레스가 각각 1번 포트, 3번 포트에 2번 포트구나. 2번 포트, 3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스위치는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가는 여기서 이제 어디로 나갈 거냐 결정을 해야죠. 그죠? 여기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갈지, 이리로 나갈지, 이리로 나갈지, 이리로 나갈지, 어디로 나갈지를 뭘로 판단해요? 들어온 것의 맥 어드레스, 목적지 맥 어드레스, 인바운드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 얘로 돼 있죠. 079D 이게 누구요? PC0죠. 그죠? PC0. 이리로 나가겠죠.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뭐 클릭해 보시면 여기 The frame source MAC address does not exist in MAC address table of switch. 스위치에 그 들어온 프레임에 소스 주소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MAC address 테이블에 등록을 했고요. 우리가 그걸 확인했죠. 지금 show MAC address 테이블로. 그 다음에 This is a unicast frame. 이거는 unicast다. 즉 1대1로 상대방이 지정이 돼 있다 이거죠. 이 지정이 저 주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unicast죠. Switch looks in its MAC address table. 그래서 그 목적지에 대한 테이블이 존재하는지 보는 거죠. 079D에 대한 이게 테이블에 존재하죠. 어디로 나가라고 돼 있냐? 2번 포트로 나가라고 아까 ARP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등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로 내보내는 거죠, 이제. 스위치 룩스더 해서 여기 보시면 2번 포트로 내보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웃레이어에 보면 fastened의 0/2 sends out the frame. 즉 2번 포트로 스위치는 프레임을 내보낸다 하는 의미죠. 내보낸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2번 포트로 나가겠죠. Capture Forward 버튼 눌러서 나갔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예요? ARP 리플라이를 받은 거죠. PC가. 그러면 이제 이 PC는 이 PC2의 맥 어드레스를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정보는 여기에 ARP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걸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PC에서는 이 터미널에서 핑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를 보기 위한 ARP-A 명령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커맨드 창을 두 개를 띄울 수도 없어요. 이 앱은 하나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일단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맥 어드레스를 알게 됐으니까 비로소 어떻게 하냐? 아까 못 보냈던 ICMP 에코 리퀘스트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즉 이 상대방으로 가는 프레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맥 어드레스를 몰라서 못 만들고 지금까지 뭘 했냐? ARP 과정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RP 과정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이 이더넷의 아웃레이어에 이더넷의 헤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IP까지만 돼 있잖아요. 그죠? 청권. 그러나 이제 비로소 상대방에 대한 맥 주소를 아니까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웃레이어에 여기 보시면 ARP process takes out the packet. 이게 뭐야? ARP 아니죠? 이거 맞지? ICMP. 예. 다시 어디 갔어? 여기로 또 들어갔네. 숨어버렸네. 네.
그래서 device encapsulate PDU into an Ethernet frame.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예. 아까 처음 거는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ICMP가 그죠?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목적지가 PC2의 맥 어드레스, 소스는 내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타입은 0800. 이건 누가 의뢰했냐는 거죠? 또 아까 타입 0806은 누가 의뢰한 거였죠? 이 페일로드가 0806 이건 누가 의뢰한 거였죠? 앞에서 ARP가 의뢰한 거였죠? 요거는 이제 0800입니다. 이건 누가 의뢰한 거예요? ICMP예요. 요게 이더넷이 어디서 어디로 가라. 누가 결정해줘요? 어디서 어디로 가라. 누가 결정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응? 자, 이더넷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누가 결정해줬어요? PD요? 어느 프로토콜이 그걸 결정해줬어요? 자, 여기서 거기로 가라 하고 누가 결정해줬어요, 그걸? 그런 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 이더넷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더넷이 가는 곳이 이더넷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이더넷으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이더넷으로 여기서 저기 구글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고 여기서 이더넷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같은 랜안이죠. 그 같은 랜안에 갈 수 있는 그 다음 곳을 누가 정해줬어요? 네?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잖아. 누구예요?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스위치요? 스위치예요? 라우터? 라우터예요? 프로토콜 말이야, 프로토콜. 내가 몇 번을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지금 한 7, 8번 이상 했을 거예요. 저 시스템 운영, 저 서버 구축 과목까지 하면 10번도 넘었을 건데. 네? 여기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다음으로 가는 걸 누가 결정해줘요?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이 해줘. IP가. 응? IP가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 결정에 따라서 이더넷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더넷은 누구한테 의뢰를 받은 거예요? IP한테 의뢰를 받은 거지. 야, 이리로 가라 하고. 네? 그러니 이더넷이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기다가 나의 맥 어드레스와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붙인 거지.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때 나의 맥 어드레스와 상대방 맥 어드레스뿐만 아니고 모두 붙였어요. 야, 이거 누가 의뢰했다? 누가 의뢰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런? 예? 누가 의뢰했다? 이 사람들이 메모리가 1바이트인가 왜 그래? 지금 30초 전에 한 얘기도 왜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의뢰했다? 예? 어느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그렇죠. 인터넷 프로토콜. IP가 의뢰를 한 거 아니야. 저 그림에도 있잖아. 저 IP가 의뢰한 데이터가 저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게 누가 의뢰한 거야? 밑에 있는 아이. 예? 이게 누가 의뢰한 페일로드야. 그러니까 자, 이거 좀 옮겨 주십시오 하고 누가 의뢰한 거야? IP가 의뢰한 거잖아. 어디로? 넥스트로 옮겨 주십시오 하고 넥스트 IP 주소하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더넷이 그 넥스트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와
내 맥 주소를 붙여서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거 나중에 저쪽에 도착하면 이거 이더넷이 받으면 얘한테 다시 올려주라고 해야지 하고 80을 붙인 거죠. 이 80이 누구라고요? 저게 이제 저게 IP. IP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받는 쪽에선 그 코드를 보고서 받는 쪽에 이더넷이죠. 받는 쪽에 이더넷은 이 코드를 보고서 이거 그러니까 이 데스티네이션은 이건 내 맥 주소잖아요. 받는 쪽은 그러니까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줘야지? 여러분들이 박스를 보고서 여기에 써 있는 걸 보고 이거 누구한테 줘야지? 아빠한테 온 거네. 누가 아빠한테? 8000으로 왔네. IP한테. 뭐를? 이 안에 내용물을. 내용물이 뭐예요? 이거지. 이거. 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면 이제 스위치로 나가겠죠? 왜 더 이상 안 가지? 스위치로 나가겠죠? 캡처 포워드 하면 나갑니다. 얍, 나가죠? 그럼 스위치에 도착했어요? 그럼 스위치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위치는 뭘 보고 처리해요? 요걸 보고 처리하죠? 요걸 보고 어떻게 처리해요? 야, 요거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요리로 나가냐? 요리로 나가냐? 요리로 나가냐? 그걸 결정해야죠. 뭘 보고 결정해요? 맥 어드레스 테이블. 요걸 보고 결정하죠. 자, 여기에 보면 그리고 3H75 있어요, 없어요? 테이블에. 3H75 있죠. 여러분들은 다른 값일 수도 있는데 저는 3H75입니다. 있어요. 어디로 나가면 돼? 3번 포트로 나가면 돼요. 스위치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 집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가 자, 어느 집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요리 가라. 그거 해주는 게 스위치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알았어? 거기서 사람이 이쪽에서 그 집 사람이 오대, 저쪽에서 그 집 사람이 오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집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리 가면 돼 하고 알려주는 게 스위치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게 동네에서 스위치의 역할이. 그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목에서 오는 사람 보고서 그 사람 네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기억을 하고 있다. 그리로 보내주는 역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로 내보내겠죠. 캡처 포워드 하면 이제 3번 포트로 나갈 겁니다. ICMP가 캡처 포워드 얍 나갔죠. 왔어요. 왔구나 하고 이제 요 PC2에서는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이더넷으로 들어오죠. 그 이더넷의 PDU를 보면 인바우드 보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3A75입니다. 그죠? 3A75요. 자, 그러면 3A75가 누구 거야? 3A75 내 거죠? 그 3H5는 납니다. PC 어디 갔냐? 네, 여기 있구나. 이렇게 놓고 볼게요. 3H5 나예요. 나한테 온 거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PC2가. 그죠? 3H5는 내 거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더넷에 이걸 보고 나한테 왔네. 이더넷이 이걸 보는 거니까 이더넷은 이거밖에 못 봐요. 이 안에 내용물은 못 봅니다. 딱 이걸 보는 거죠. 나한테 왔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보고 안다 이거지. 어떻게? 이 알맹이를 IP 드려야겠네. 그리고 IP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IP는 이제 이 내용물을 보는 거지. 이게 바로 이거죠. 이거. 네? 이걸 보는 거지.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거 누구한테 온 거지? 또 보는 거죠. 주소. 이것도 나네? 여기 보면 그죠? IP 주소. 나네? 그죠? 53. 교수님, 당연히 맥 주소가 이건데 IP 주소가 이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지니까 이렇지. 라우터의 경우에는 라우터로 들어온 거는 맥 주소는 자기 거예요. 근데 라우터에서는 그걸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목적지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목적지 IP 주소가 내가 아니야, 라우터는. 이해가 돼요? 지금은 내가 목적지니까 이 맥 주소랑 이 IP 주소랑 같은 애 거예요. 그런데 라우터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데이터는 목적지 맥 주소는 라우터의 그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예요. 그러나 그게 거기서 소비되는 데이터가 아니고 여기로 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시 라우팅을 합니다. 라우터는. 그게 라우터와 엔드 디바이스의 차이죠. 알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은 결국은 이 동네에서의 목적지가 실제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 되겠네. 근데 IP가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의뢰한 거네. 누구예요? 얘가 의뢰한 거네. 이거 아까 처음에 ICMP였죠. 그죠? ICMP가 의뢰한 거네. 그러면 이 페일로드 데이터를 누구한테? ICMP한테 줘야겠군 하고 ICMP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ICMP는 이걸 보니까 에코 리퀘스트네. 에코 리퀘스트네. 그리고 첫 번째 거네. 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없지만 여기 ABCDFG 데이터가 있다니까 그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리플라이를 해야지. 그러고서 리플라이 코드를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0번 그게 리플라이입니다. 에코 리플라이. 그리고 시퀀스 넘버, 아이디 넘버는 똑같이. 왜냐하면 요것에 대한 응답이니까. 그래서 아웃바운드 PDU 디테일을 보시면 이제 PDU 디테일 보시면 여기에 시퀀스 넘버, 아이디는 똑같고 이 타입만 8번에서 0번으로 바뀌었어요. 리플라이.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복제해서 리플라이로 만든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IP한테 또 의뢰를 하죠. 그럼 IP는 받아서 다시 보내기 위해서 소스는 내 거, 데스티네이션은 저쪽에 핑을 시작한 놈 51번.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맡긴 거냐? ICMP가 맡긴 거다. 그런 정보들을 붙이고, 얘도 처음 시작하는 I라 1번입니다.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얘도 1번이에요. 뭐 그런 등등의 헤더를 붙여서 길 안내를 하죠. 길 안내는 이제 여기로 가야 되니까 얘도 넥스옵이 데스티네이션이네. 그래서 넥스옵으로 가라고 길 안내를 했고, 그것을 이더넷한테 맡기면 이더넷은 이제 이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맥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PC2에 있죠? 아까 ARP 리퀘스트 들어올 때 받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 수 있죠. 이거는 그 ARP 테이블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거. 그리고 누가 의뢰했다고? IP가 의뢰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IP가 의뢰했으니까 그 IP 데이터를 심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보내겠지. 내보냅니다. 이제 캡처 포드 하면 나가겠죠? 나가요. 나가면 스위치에서는 또 받았어. 이거 어디로 가니? 하고 보니까 이리로 가고 인바운드 PDU 디테일 보면 이리로 갑니다 하고 써 있어요. 맥 주소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럼 테이블을 또 보죠. 자, 그러면 79D는 어디로 가야 되냐? 79D 보자. 2번 포트로 가야 된다. 2번 포트로 내보내주죠. 요리로 나가겠지 이제. 그죠? 스위치는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통과합니다. 네. 그래서 캡처 포워드 하면 2번 포트로 가요. 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또 맥 주소 보면 누구 거겠어?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보면 인바운드. 이거 079D 내 거죠?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데이터를 누굴 줘야 되겠는데 누구 줘야지? IP. 그 IP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목적지 주소 보니까 나한테 온 거네?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다시 ICMP한테. 그러면 요 알맹이만 ICMP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ICMP에서는 그걸 보니 에코 리플라이가 왔네. 내가 리퀘스트 이런 걸 보냈었지. 이런 리퀘스트를 보냈었지. 거기에 대한 리플라이가 왔군. 하고서 이 PC를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reply from 해서 나오죠.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핑을 했을 때 에코 리퀘스트가 갔다가 하나 오는데 걸리는 동작입니다. 그럼 그게 몇 번 일어난다고요? 4번. 그럼 4번 일어나는 동안에 바뀌는 거는 이제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의 동작하고 다를 게 없어. 물론 ARP는 안 일어나고
ICMP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다른 건 뭐냐 하면 이제 IP의 시퀀스 넘버, ID 이런 것들이 바뀌죠. 자, 볼게요. 그것만. 그 다음 거 또 캡처 포드 하면 이제 나갈 거예요. ICMP 새 거 나갑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이 새로운 ICMP 패킷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들여다보시면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안 바뀌고요. 자, 아웃 레이어, 아웃바운드 PD 디테일 보면 여기에 이제 ICMP 시퀀스 넘버 2번 바뀌었죠? 아까 1번이었는데 두 번째 거 나가니까. 그 다음에 ID에서 ID 값 2번 두 번째 패킷 처리하는 거니까 이런 거밖에 바뀌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여기도 다 뭐 얘네들은 사실 안에 내용물을 모르지. 얘네들은 그냥 IP가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 가서 여기로 가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라 밖에 모르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은 알아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맥 주소 붙여서 IP가 이랬고 내서 보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내용물이 뭔지 몰라. 그냥 두 번째 거 오네. 두 번째 거 처리. 똑같아요. 다. 네. 반복. 스위치도 그냥 오는 대로 반복. 질문. ICMP 네. 타입이 0, 8인데 이제 리플라이가 아니라서 이거요. 네. 08은 이건 리퀘스트죠. 네. 에코 리퀘스트 나가는 거. 예, 두 번째 리퀘스트 나가는 거죠. 들어올 때는 이제 리플라이가 되겠죠. 예, 돌아올 때.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과제로 어떤 게 과제냐 하면 이걸 쫙 캡처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과제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겠어. 직접 이걸 예, 나중에 앱으로 이걸 과정을 설명하는 앱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쫙 이런 걸 캡처해서 이제 따다닥 그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과제고 오늘 한 거는 이제 그 터미널 거 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요 505의 PCLO에서 ARP 테이블 못 봤잖아요. 핑이 진행되는 중이라 끊을 수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서 이게 4개의 그 핑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각 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정보들이 그 각 계층에서 PDU에 인캡슐레이션 돼서 들어갔는지 그 정보들이 무슨 의미 있고 실제 그 계층에서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지 그걸 또 순서대로 짜라락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꽤나 좀 길 거예요. 과제가. 부지런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